네, 최근 효과 90%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 겨울이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조작으로 이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패배를 인정한 게 아니라며 급히 수습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바이오엔테크,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내년 겨울에는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제약사 파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 겨울이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08년 바이오엔테크를 설립한 우구루 사헌 교수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내년 여름쯤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3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중간평가 결과가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사인 교수는 매우 효과적인 백신으로 사람 간 감염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며 이 정도만으로도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백신이 나올 수 있다며 목표는 내년 4월까지 전 세계에 3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인 교수는 개발 중인 백신이 연구를 중단시킬 만큼의 부작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3주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는 좀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겨울을 앞둔 북반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전 세계에서 하루에만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478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3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불과 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15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100만여 명으로 9일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느는 데는 불과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월에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00만 명을 넘길 때까지는 98일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자 미국의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다시 시행하는 등 고강도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중들은 이런 규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낮아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하면 이를 따르겠냐고 답한 미국인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4월 조사 때 나온 응답률 67%보다 낮아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론 클레이는 각 주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클레이는 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금부터 바이든의 취임식 때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대응이 최선이라고 판단돼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상황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짚어봤는데 일본 상황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최근 들어서 폭증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전히 여행 장려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는 사태 초기에 경제냐 방역이냐를 뒀을 때 경제를 우선시했었는데요. 네. 이를 바라보는 국민 다수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감염 방지와 경제활동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4%가 감염 방지를 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쓰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외식과 여행 장려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수의 유권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의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반대하고 43%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무려 84%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발생은 폭증 양상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평균 1,300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다 이런 말을 했다가 급하게 말을 바꿨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조작으로 이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곧바로 패배를 인정한 게 아니라고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바이든은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며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개표를 담당한 회사에 대해 급진 좌파의 개인 소유라고 지적한 뒤 개표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었지만 그가 이겼다는 표현을 처음 쓴 탓인지 일부 언론은 이를 승복한 것이라고 그런 취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트럼프가 그의 패배를 음모론으로 돌리면서도 처음으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조작된 선거라는 트윗을 다시 올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작 선거 주장에 전국적으로 개표하는 동안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며 개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내용이니까 여전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섰다고요? 네,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적 권력 이양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규범 위에도 법 위에도 있지 않다면서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음모론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지난 7일 대부분의 미국 언론이 각 주의 개표 상황을 토대로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도 공화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트럼프에게 동조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또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7천만 표 이상을 얻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깊이 분열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국내외 언론이 이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5개 나라 정상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 소식인데 사실 이 협정에 중국은 참여하고 있고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 반응도 궁금한데요. 혹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참여하고 미국은 빠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서명에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빠진 공백을 활용해서 중국은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 또 일본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적극 참여했고 어제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TPP에 복귀하는 수순으로 견제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뺐던 TPP에 복귀할지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바이든은 취임 후 TPP에 복귀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귀 여부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일부 전문가들에게 RCEP 서명은 나머지 세계가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수출업계는 차차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칫 미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무역 정책을 마련하는 바이든에게 조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네요. 이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